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법 개정 시도하는 이야기가 좀 중요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명을 선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그러면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법안은 왜 상정을 안 하니? 라고 이 옳은 소리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의 법안은 14일의 숙려기간, 2주의 숙려기간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안을 좀 빨리 냈었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백혜련 의원의 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백혜련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만큼 법안소위 내에서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올려놓고 백혜련 의원의 법안 내용을 첨삭을 하면서 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백혜련, 박범계 의원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수처가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이 추경 관련된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에 한 번의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즉 24일에 상정이 안 되면, 그 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24일에 법안 상정이 안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통과가 못 시키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논의는 국민의힘이 본인의 자의로 2명의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선의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 10월 한 달은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없어서 넘어가고 11월로 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11월 어느 날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혜련 의원의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면 그게 되고 나서 11월 어느 날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고 나면 즉시 발효죠. 국회의장이 열흘의 기간을 주고 후보 추천을 요구하고, 그럼 11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간의 추천 과정을 거쳐서 열흘 더 보태면 50일, 최장 50일, 결국 2021년 1월이 돼서야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재앙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내년 1월에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국민들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고려했을 때 공수처법 개정 하나로 내년 1월까지 이게 몰고 갈 일인가?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여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대공수사권 폐지 등의 방안을 논의하게 돼 있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2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작년 2월 15일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는 겁니다. 이날 회의를 대체한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고 법무부 검찰개혁에 적극 관여했던 위원회 대표도 참석,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의원 등이 참석하고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니까 윤석열, 김창룡은 참석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법사위원들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의 섣부른 망상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법사위 위원들을 청와대까지 불러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진영 장관의 참석, 특히 추미애 장관이 오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보수 언론들의 뭐 이런저런 보도가 있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법사위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제발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힘 좀 써라. 힘을 좀 내라. 라는 격려. 이렇게까지 격려해야 될 일인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180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민주진영에게 몰아준 국민들의 뜻을 정말 끝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갔다 오면 태도가 바뀌게 될지 어쩔지를 좀 봐야겠고요. 오늘 회의에 상정이 되면 법안 소위 이번 주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9월 24일에 이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김용민 의원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옳은 소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당 검토 보고서는 아직 국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김진애 의원실을 통해서 김진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애 의원실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해서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보고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이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요.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데 현행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 조직을 갖추어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속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에게 모든 수사 대상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요. 지금 공수처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후보 추천위원 규정을 정비해서 신속히 출범하도록 하고요.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 제한을 낮춰서 다양한 인재가 오게 하고요.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요. 경찰에 대한 이제 한 것도 더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 것이고요. 앞에 얘기는 보시면 큰 의미는 없고요. 공수처의 기소권 확대도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 변경하는 것.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죠. 국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2020년 9월 7일까지 현행법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성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 4인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의결 정족수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에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해야 되나, 개정안에서는 추천위원 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이 의결하면 되도록 해서 기준을 완화한 상태인 겁니다. 즉 구성을 놓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대로 가고 대통령 소속되었던 교섭단체 2명, 아닌데 2명 했던 것을 국회가 추천한 4명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추천을 지연시키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 있게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행법과 같은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기관의 의견이죠. 법원 행정처가 관계기관인데요. 추천위원회 구성 등등등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의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회에서 정하세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보통 해당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밝히거든요.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밝히는데 이 문제는 입법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즉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이니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라. 즉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법안에 반대하지 않은 입장을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사 인력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보시면 검사 인력을 25에서 30에서 50인으로 수사관의 인력을 현행 40인 이내에서 50에서 70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상은 7,000명인데 인력은 현행법상 65명으로 대상자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공수처 설립 당시 비교 대상을 보면 해외의 부패 범죄 수사기구 인력 규모는 2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현행 공수처 인력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선 1,200명, 대만의 염정선 200명, 싱가포르도 2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현행과 같은 공수처 규모는 법 제정 논의 당시 권한 비대화의 논란을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의 조건도 실무경력 5년으로 변호사 자격 보유도 5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즉 30살의 변호사를 따면 40살에나 수사처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좀 불합리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초임 검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법고시 합격하고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검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 검사라고 해서 10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제한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수사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본 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대안으로서 10년과 5년 사이에서 7년을 제한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수처 법안 관련돼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공개해 드렸습니다. 전문은 조만간에 국회에도 공개가 될 것이니까요. 저희가 공개되는 대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제공해 드리겠고요. 지금 이 법안에서의 핵심은 입법조사처나 법원행정처 등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법조사처 그리고 해당 기관인 법원행정처의 경우에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하면 되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가 결심을 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소위를 거쳐서 24일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일에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안을 처리하기 전에 여야 협차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통신비 2만 원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법안 검토는
추경안 예산은 검토하지 않으면서 또 이것을 미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약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의 독자 통과도 지금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불사하는 입장에 공수처도 꼭 포함을 시켜서 9월 안에는 공수처 법안 개정을 마쳐서 10월에는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월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비리수사처가 꼭 출범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24일 통과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던 것은 예언으로서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현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뛰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법사위 위원들까지 다 불러서 오늘 회의가 있다는 점, 이런 상황들 지켜보면서 이번 주 내내 좀 긴박하게 공수처 설치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혜, 제작 김성혜, 조명 김성혜, 분장 김성혜, 자료준비 김성혜, 출연 김성혜, 편집 김성혜,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